여러분, 리커창이라면 중국의 경제부총리를 말하죠. 그런데 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국무원 총리가 진짜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무슨 고백을 했느냐? 중국의 삼중 위기가 터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섬뜩한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렸잖아요. 바로 이 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경제담당, 경제부총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엄청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5.5%라는 겁니다. 5.5%라는 수치는 여러분 1991년 4.5%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1991년 4.5% 이후의 최저치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말입니다. 중국은요 5.5% 최소 말입니다. 진짜 최소 5.5%를 달성해야만 실업률이 낮아집니다. 실업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5.5%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실업률이 늘어나면 중국 사회에 불안감이 조성이 되겠죠. 중국 사회에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 여기저기서 민주화 요구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중국 전체의 위기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5%라는 것은 어쩌면 중국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아니고요. 물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리적 마지노선 5.5%라는 게. 그런데 이 5.5%도 중요하지만 리커창 총리가 이야기한 하나하나들의 더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들의 구체적인 이야기. 그게 세 가지 위기가 덮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세 가지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요. 수요가 축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요가 축소할 거다. 수요가 축소한다는 이야기는 내수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내수가. 실제로 말입니다. 그런 지표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중국 월간 소매 판매 증가율이 12월에 1.7%예요. 증가율이. 2021년 3월만 하더라도 34.2%가 증가하던 소매 판매 내수가 5월에는 12.4%, 9월에는 4.4%, 12월에는 1.7%까지 내수가 무너지고 있다는 내수가 무너지고 있다. 야, 이것은요 진짜 충격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지표예요. 그런 지표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안 합니다. 삼중 위기라고 했잖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공급망이 붕괴된다는 것. 생산자 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잖아요. 2021년 11월만 하더라도 13.5%까지 올라가던 것이 12월에는 10.3%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10.3%라는 수치도 높아요.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쉽게 말하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생산자 물가가 이 정도로 올라가면 여러분 이 생산자 물가라는 건 도매 물가 아니에요? 도매 물가가 이만큼 올라간다는 것은 전 세계의 파장도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도매 물가라는 건 수출가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수출가. 왜냐하면 다른 나라 기업,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그 수출받은 나라의 기업은 그걸 또 전국에다 소매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매 판매 가격이 올라간다.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전 세계 물가도 다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중국 자체 내도 물가 올라가는 게 무시 못한다.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실제 리커창 총리도
공급에 대한 충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공급에 대한 충격이 있다. 게다가 장기 성장에 대한 문제까지도 들고 나왔습니다. 5.5% 성장을 한다고 했던 것 말입니다.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말입니다. 지키기를 5.5%를 지킨다. 물리적 마지노선이 5.5%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5.5%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5.5%를 못 지키면 경제의 충격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한국사회과학원도 올해 5.3%밖에 못 갈 거라고 예상했어요. 피치는 5.2%고요. 세계은행은 5.1%. 심지어 중국의 흥업증권은 4.9%라고 그랬거든요. JP 모건 체이스도 4.7%. 일본 노무라 정권은 4.3%까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경제의 위협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리커창 총리가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내수가 안 되고 생산자 물가가 올라서 중국 장기 성장률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 괜찮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리적인 노선이 5.5% 정했기 때문에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쓸 거다. 5.5%를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한테는 더 이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5.5%의 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보다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6% 7% 성장할 때는요. 중국에 우리가 중간재나 소비재도 많이 팔았거든요. 지금 중국은요. 결국 내수가 무너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뿌렸을 때 과연 우리께 많이 팔릴 거냐. 여기에 대한 것은요. 생각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장기 성장률 전망치가 좋지 않다는 것. 이것은 우리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되는 그런 경제 핵심 지표가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경제는요.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큽니다. 수출이 직접 수출이 한 25% 정도 수출 비중이 되고요. 홍콩을 통해서 우회되는 수출이 한 5% 정도 됩니다.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는요. 중국의 대한민국의 수출 비중이 거의 30%를 넘습니다. 미국이 15%거든요. 15% 미국이 15%인데 중국이 30%가 넘으면 2배가 넘어요. 그만큼 중국의 어떤 성장률이 떨어지면 우리 수출이 그만큼 줄을 수 있다는 것. 그에 대한 타격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앞으로 분명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대한 어려움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